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뉴스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즈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코인 시장 아주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들을 다수 포함할 예정인데요. 함께 알아보면 좋을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횡보세를 깨고 7,2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자산이 유입된 영향 때문인데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가격을 오는 6월까지 10만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AAA급 게임이나 금융기관, 또 프로젝트, 대기업 프로젝트에 어울려서 블록체인 메인넷 아발란체가 커스텀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서브넷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에서 제공하는 아바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기업이 서브넷 생성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이 거래 사업을 종료합니다. 영업난에 시달리는 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로비트는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비트는 부득이하게 다음 달 1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출금은 불가능하다. 6월 16일까지 운영되는 출금 전용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코인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입니다. 3.72% 상승해서 412,000원 가격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0.26% 상승해서 770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 월드코인입니다. 41.37% 상승해서 1,490원의 가격 만들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델리시움 쫓아가네요. 31.82% 올라서 20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스미 코인입니다. 28.88% 상승해서 11.25원 가격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스코인인데요. 25.19% 상승해서 16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레리틴에 쫓아갑니다. 21.9% 상승해서 768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오텍스 8.33% 하락해서 88.55원 가격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셈블 프로토콜입니다. 7.91% 하락해서 70.08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뎁인데요. 6.72% 하락해서 236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트토렌트 6.25% 하락해서 0.001원. 다섯 번째로는 페페 5.88% 하락해서 0.001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코즈브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매매 전략과 이제 동향을 실시간 차트를 통해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코인들을 차트 분석만으로 향후 동향과 흐름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흐름들, 그리고 시세, 내용, 진입, 손절가까지 전부 짚어주는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이용해서 만든 뭐 네이처 지표들을 통해서 네이처 지표 신호들이 등장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이제 대장주 코인들 위주도 이제 매일매일 일일 시황을 이제 적어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 코인 시장, 많고 많은 코인에 대한 꼼꼼한 매매 전략과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626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늘 비트코인이 시장의 지표가 되어 주잖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비트코인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티라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월봉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20, 10, 조건값을 사용하는 이제 장기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고 기울기가 상방으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반년에서 1년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 내려가서도 보시게 된다면은 주봉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15호를 사용하는 이제 중기 스토캐스틱인데 중기 스토캐스틱도 약간의 조정폭이 있었지만 재차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장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권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기울기가 하방으로 바뀌거나 이 과매수권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승으로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일봉 네, 이제 서해안은 일봉에서 네.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상승 채널 추세선에서의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의 상승 채널과 그리고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나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 상단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 지지선으로 재차 바뀌게 되면서 지지를 받아준다고 이제 티라노님께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상승 채널 상단부 이쪽 부분에서의 저항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근처인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뭐 59,000불, 59,000불 후반대에서 아니면 6만 불 정도까지도 가격이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작도적 관점이 아닌 이평선을 키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평선에서 이제 5이평선까지 추가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평선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색깔이 이제 5이평선이고요. 제일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20일, 그리고 주황색은 60, 보라색은 120, 검정색은 240 순으로 뭐 초단기,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의 이동평균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22평을 보시게 된다면은 62평을 이제 저번에 이 22평이 62평을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이냐고요? 저번에 이제 네. 티라노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 골든 크로스 네. 22평이 62평을 골든 크로스 해주고 지금 가격과 함께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기 때문에 만약 이 초단기 2평인 5이평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으나
이탈을 하고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이제 이 22평, 이 단기 이평선이 상방각도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만나게 된다면은 22평에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티라노님이 또 설명하셨던 이 구름대 일목균형표 위에서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아래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 그랬는데, 이평선의 정배열과 더불어서 이 일목균형표 위에서 지금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네. 그리고 설사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이 22평 구간에서 반등이 1차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약간 높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선행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티라노님도 그렇고 랩터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대는 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는 현재 지금 저항선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이게 마우스 휠 버튼이 잘 안 되는데, 일단 네.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다가 수평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어떤 네, 선이요? 수평 저항선이라고 네. 이제 기존의 이전 차트에서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이제 매물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저항선으로 작용된다.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지선으로 작용된다. 네. 그 가격에서 이제 매도세가 터져 나오거나 매수세가 나왔던 부분을 이제 가로줄로 표시를 하고 지지선, 저항선인데 이게 수평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저항선, 수평 지지선이라고도 하고요. 네. 뭐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면은 뭐 이 수평 지지선이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네. 수평 저항선, 뭐 수평 저항 매물대다 등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얇게가 아니라 합니다. 좀 두껍게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네. 수평 지지선을 그어서 뭐 52.52,850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1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캔들의 이제 몸통과 꼬리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수평 저항선으로 제일 보수적으로 긋게 된다면은 네네. 제일 상단부인 뭐 52,850불에 저항선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기 쉽게 네. 이 네모 모양으로 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아. 이제 52,500불에서 52,850불 사이에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도달하게 된다면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눈에 시각하기 좀 쉽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 ETF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작도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작도적 관점에서도 상세나 상단부 부근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었던 이 일봉, 이 저항 구간, 여기서도 저항이 나와 주었었죠. 저항 나오고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오고 이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이 뭐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줄 수 있으나 네. 점차 시간이 흘러서 이쪽 52,850불 부근을 돌파해주고, 그리고 상세는 상단부도 다 재차 돌파해준다면은 이쪽 부근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격이 조금 더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이렇게 계속되어야 이 상승선을 따라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어야지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뭐 현재 뭐 하락 반전형 캔들이나 패턴 같은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요. 네. 뭐 물론 외봉이 나와주면서 혹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뭐 쌍봉이라든가 아니면 헤드앤숄더라든가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5위평을 이탈하지 않았고, 뭐 캔들 패턴도 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것이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수평 저항선 및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근처에서 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면은 이제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리테스트 이제 네.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것을 이제 리테스트라고 리테스트요? 네, 네. 리테스트 받았다 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리테스트 상황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 뭐 혹여나 뭐 급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이제 하락 조정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 구간에는 이제 22평이 이렇게 올라줄 것이기 때문에 22평 근처에서 그쪽 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그쪽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눌림목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일 있습니다. 때 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뭐 악재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존재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이제 저항 구간을 다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까 살펴보았던 보조지표들이나 전부 다 차트가 아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항 구간에서 하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사는 게 좀 더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1차적인 좀 빠른 단기적인 지지권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포지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장기 투자 관점이시라든가 장기 투자 관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네. 장기적으로 일단 제일 초단기 이평인 5이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초록색 선을 네. 적어도 이 5이평 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네. 는 일단 홀딩을 하는 것이 베스트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이제 관점을 넓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도세가 터졌던 부분의 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전 정고점이었던 이쪽 부분까지 가격을 홀딩해 나가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에 이더리움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었는데 오늘 차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더리움도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으신 차트는 이더리움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채널부터 이게 작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알 수 있는 뭐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지 고점을 네. 높여주고 있는지 이런 추세를 이제 작도를 함으로써 네. 좀 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지금? 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줘야지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점과 더불어서 고점도 이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고점도 이렇게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을 긋고 작도를 하고 이제 또 강화된 상승 채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이더리움도 이제 수평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 저항 받았던 뭐 강한 저항 구간이다 아니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뭐 수평 저항선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을 터치하는 게 이제 22년 4월 이후로 처음 있는 좀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터치하면 약간의 매도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작도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아직 이더리움은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가격이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이쪽 구간,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는 3,200불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약간 이제 2,955불 근처에 이제 수평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매도세가 나와
나와줄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955불까지 가격이 도달한 이후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인 돌파는 약간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불구해서 뭐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금 상승세가 워낙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하락 조정으로의 전환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달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세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막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네. 위치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위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수평 저항선이 2,955불 근처에 존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 진입한다면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뭐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반년, 1년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나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차트에서 설명드릴 것이긴 한데 네. 일단 2,955불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던가 아니면은 저항이 받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락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제 지지권에서 이제 네.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하시고 지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구매를 하자기엔 네. 바로 이제 40불 정도 위 구간에 수평 장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하였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더리움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네. 이제 뭐 거침없는 상승세 이후로 살짝 횡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택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택스 한번 지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택스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스택스 주봉 원화 차트이고요. 뭐 스택스 주봉 보조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스토캐스틱 중기 그리고 장기 모두 과매수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과매수권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아직 이 검정색 선을 보시게 된다면은 아직 상반기 일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정배열이고 고점 구간에서 이제 이 과매수권에서 지속해서 고점 갱신을 하는 것을 이제 페일러다라고 페일러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고점 구간에 과매수 구간에 있다고 해서 뭐 하락 조정이 시작된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게 아직 정배열이고 성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과매수권이어서 뭐 급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요. 네. 적어도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되려면은 이 장기의 검정색 선이 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이 80선 정도는 이탈을 해 주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택스도 한번 작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네. 일단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상승 채널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작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스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평저항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스택스가 일단 원화 차트 상승된 이후 신고점 갱신하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다가 재차 상승이 들어왔을 때 이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가격대는 3,820원에서 4,10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 구간을 이제 터치해 줄 때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 스택스가 매수세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돌파는 힘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도적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작도적 감점상 이제 신규 매수를 바탕으로 나는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이쪽 구간을 뭐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재차 반등이 나와줄 때 이 돌파하고 저항받고 돌아 나갈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쪽 구간에서 저항이 나고
이 하락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가격이 떨어질 때 이 상승 채널 하단부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의 이평선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상승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을 이제 이평선의 정배열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채널의 상승 추세의 기준 중 하나인 이 일목균형폭 구름대 위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에 네. 조금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불안한 점은 네. 이 22평과 이 가격과의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작도적 관점에서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 지금 네. 저항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약간 추가적인 약간 뭐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박스권 하단부까지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은 뭐 3,400원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네. 신규 매수는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평선과의 이제 이평선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과 가격은 이제 이평선의 회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회계 법칙이요? 가격이 이평선과 멀어지게 되면은 네. 가격이 다시 이평선과 붙으려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 네. 그래요? 네. 뭐 과거 차트로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터져 나왔는데 네. 여기도 이제 이평선과 가격이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재차 이렇게 회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쪽 구간에서도 상승세가 터져 주었으나 재차 이렇게 22평까지 혹은 뭐 다른 단기 이평들까지 가격이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나 아니면 하락 반전 패턴 등등이 등장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이 일봉상 이 조그만한 박스권 하단부인 3,8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3,8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00원이 아니라 3,400원 구간이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뭐 현재 가격이 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저항 구간이 어디인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작도가 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게 어떤 추세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 상승 추세. 네, 그럼 네. 반대로 하락 추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네, 맞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저항 구간이라고 할 만한 구간들은 네. 상승 채널의 상단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상승 채널 상단부 이쪽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네. 큰 상승 채널과 이제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인 이쪽 구간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5,000원 정도 구간인데 네. 5,000원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 상단부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락 채널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작도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과거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작도해 보았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네. 이제 여기 네. 이렇게 고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작용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가격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목표가를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근처까지 이 구간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가격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아닌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긋는 방법들은 현재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항이 나오는 아니면 특정한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이제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이렇게 연장을 시켰어요. 네. 이 네모난 연두색 네모난 칸으로 연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하니까 네. 매도세가 나오는구나. 여기 아오. 꼬리 달리는 캔들 보이실까요? 네네.
근데 이쪽 구간을 특정한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나왔었으니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도달하면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은 가격은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매물대 구간의 상단선 가격대가 4,090원 정도네요. 4,090원 정도 구간을 이제 터치하면서 재차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에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한 두 개의 세 개 정도의 캔들, 뭐 2에서 3일 정도는 단기적인 이제 하락 매도세가 약간 나와줄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 이 박스권 하단부인 3,400원 구간은 아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탈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변동률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코인, 이제 상승률 탑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락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9% 하락한 아이오텍스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랩입니다. 8.3% 하락해서 232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어셈블 프로토콜 7.49% 하락하여서 70.4원, 비트토렌트 6.25% 하락해서 0.001원, 폴리스웜 5.92% 하락해서 16.04원으로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54.77%로 18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46.09% 상승해서 1,84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델리시움 33.77% 상승해서 206원 가격이고, 제스미코인 24.76% 상승해서 10.89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귤 레리티넷입니다. 싱귤 레리티넷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46.3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추격합니다. 0.99% 상승했고요. 테더 0.07% 상승해서 현재 가격은 1,378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델리시움 세트로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우리가 쏙쏙 짚어드리던 게 더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들과 함께 우리 분석해보는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카톡방 안에서 비트토렌트 궁금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비트토렌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토렌트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하락해서 0.0015원의 가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토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달러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이라면 최근이죠. 네. 2024년 8월 정도, 12월 정도네요. 12월 초 때 급등, 이제 펌핑이 나와준 이후 지금은 재차 매수세가 터진 이후에 다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도는 이제 일본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하락 채널 돌파함과 동시에 상승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었음을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 채널을 작도해 볼 수가 있겠죠.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상승 채널. 그리고 이 상승 채널 내부에서 재차 이렇게 하락 채널이 진행되었었고,
지금은 일단 상승 채널 속 이 하락 채널이죠. 하락 추세선 이쪽 네. 부분을 돌파함과 더불어 이제 저항선이 이제 돌파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돌파를 그럼 하고 지지선인가요? 네, 이 하락 네. 추세선을 이제 지지선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돌파함과 더불어 뭐 완벽하게 이 추세선을 뭐 터치하고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으면서 올렸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가격대가 워낙 낮아가지고 이 끝자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도 기특하네요. 저걸 타고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줌과 더불어서 일단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줬다는 게 이제 굉장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조지표로 넘어가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중기 스토캐스틱이 이 검정선이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장기 스토캐스틱 선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하반 기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진짜 평행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 주봉상 이 음운대를 돌파하고 이 선행스팬 원선, 이 투선이죠. 선행스팬 투선 네. 구간 및 이 22평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일단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지금 작도를 그어보게 된다면은 네. 그 예전에 티라노님이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실 때 설명하셨었던 네.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하고 올라가 주면서 지금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 지금은 이제 하락 시그널에서 이제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는 현재 지금 5위평과 22평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위평과 22평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장기의 스토캐스틱 검정선도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네. 작도 관점상 이제 저항권을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오늘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 지점인 이쪽 구이나 아니면 이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저항 매물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지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4923에서 16848 정도 되네요. 네. 네. 너무 좀 어렵네요. 비트토렌트가 참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카톡방 보니까 우리 스팀 590원에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카톡방 내부에서 이렇게 나도 너무 힘들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스팀 가격 한번 볼게요. 현재 스팀 2.13% 상승해서 335원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달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지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 구간에서 중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상방으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62평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구름대 선행스팬 투선 선행스팬 원선 저항선인 이쪽 구간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85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주봉에서는 이제 이평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이평선의 응축과 폭발, 뭐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티라노님이 강의를 해주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평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응축한 구간을 가격대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고점을 갱신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락적으로 이제 이 62평 및 이 구름대 구간을 이탈하면서 저항받고 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면은 하락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42평 구간
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상승으로의 기대값이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에서는 이제 이동 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이었으나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약간 다시 빠졌으나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2평에서의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242평에서 저희 네이처 이 단풍 신호와 함께 지금 단풍. 네, 왜 단풍이죠? 저희가 이제 네이처 네. 자연 이제 네. 자연에 관련된 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단풍, 장미, 이런 네이클로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다시 정배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름대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던 달봉 보수 지표가 워낙에 긍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물려 계신 게 아니라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이 작도적 관점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네. 주봉상 하락 채널 상단부 근처에서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봉상 하락 채널 상단부 근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서는 지금 약간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군요.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주봉 하락 채널 상단부 혹은 이제 일봉의 242동 주봉이 242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지금 박스권 상단인 465원까지 목표가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셨는데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더그래프도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더그래프 가격 볼게요. 21.4% 상승해서요. 363원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그래프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현재 가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뭐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뭐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작도해 볼 수 있고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가격이 아직 조금 이제 목표가가 남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465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 구간까지도 홀딩을 하시는 게 이제 방법일 수 있겠으나 네.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도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고 적어도 이 가격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까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전고 자리였던 네. 이 수평 지지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305원 정도 구간에 수평 지지선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02원이네요. 이쪽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좀 긴 기간을 이제 매수하고 있지 못할 것 같고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서의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 키고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뭐 이평선은 뭐 정배열 나와주고 상세가 강하기 때문에 네. 22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위평 같은 경우에는 5위평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5위평과의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뭐 오늘자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신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해 나간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상승 채널 상단부 목표가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난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제일 단기적으로는 5위평에서의 지지, 그 다음은 이제 22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그래프 지금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모스코인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네요. 모스코인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2% 상승해서 155원의 가격 만들고 있는 모스코인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폭발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캔들과 비교해서 강하게 거래량이 쏠리게 되면서 지금은 상승 폭발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상승 채널 이런 식으로 작동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저항 이쪽 구간이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이었습니다. 150원 정도 구간이 수평 저항 매물대. 시기상으로 따진다면은 23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 구간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이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간이고, 일봉 마감이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이쪽 구간에서 이제 캔들 마감이 되면서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제 펌핑이 들어오니까 네네.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난 추격매를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1년이나 모아왔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네, 1년 동안 이제 네. 이쪽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네. 구간을 도달하면은 네. 이제 탈출 평단이 왔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지,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홀딩을 지속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펌핑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매도세가 터져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근처에서 이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죠. 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시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빅 가격도 그렇고 어떻게 현재 상황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시빅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빅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하락 채널을 돌파해준 이후 지금은 이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채널을 작동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락 채널의 상단 부위, 이 주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고 올리면서 지금 이 매물대 구간, 시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160원에서 156원에서 163원 정도의 매물대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스코인이나 다른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이제 수평 저항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적어도 매수를 하려면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혹은 아니면 하락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지권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평단가도 그렇고 안전하게 가격을 이제 좀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 보조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242동 평균선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단풍 신호가 이제 상승 다이버 신호인데, 지지권에서 다이버 신호와 함께 지금 고점 갱신을 성공해준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K선이, 이 검정색 선이 상방 각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룹도에서 돌파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시빅까지도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랩터 전문가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우리 코드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 이거는 진짜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나 이 종목 너무 좀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너무 많은 우리 코인들, 종목들 사이에서 어떤 코인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이제 인식을 해주시고요. 우리 참여 코드 2626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함께 해주셨던 티라노 사단의 진짜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이 노란 톡방은 여러분 이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626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